네, 여러분 16번부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안 업무 규정.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 이게 뭐야? 막지죠, 막지. 그래서 여러분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돼? 단전, 막지, 해를이죠. 그래서 단전, 외교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이런 거, 그것이 이제 1급 비밀이고요. 2급 비밀이 이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 그 다음에 3급 비밀이 해를 끼칠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 막지, 해를 이렇게 숙지하시면, 막지는 1급이 아니라 2급 비밀이고요. 단전, 막지, 해를.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도교육감,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2급, 3급 비취 인가권자와 상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1급 비취 인가권자는 장관급 이상으로 해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청장은 2급, 3급 비취 인가권자고, 그 다음에 좀 떨거지 같이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자, 3번이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면 전부 다 그냥 1급 비밀 돼버리게요. 그러면 비밀은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업무하는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으면 그 최저 등급이면 되죠. 그래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되 과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자, 4번에 각급 기관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 분류 지침을 작성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 그 세부 분류 지침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아니, 분류한 그 지침도 중요한 거죠. 꼭 비밀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17번. 자, 부패방지법.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이 2번이 틀렸는데요. 자, 2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고 경위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래? 여러분, 이 부패방지법 이게 이제 59조거든요. 부패방지 59조에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 강행 규정이 뭐냐면, 자, 하나는 이첩하여야 한다. 조사기관 조사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들, 우리 경찰은 경무관 이상, 자, 우리 경찰은 경무관 이상, 민간은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첩이나 조사기관 이첩이라든가 또는 수사기관 고발은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래? 국민권익위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해야 할 사항, 조사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면 이렇게 이첩해야 한다,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대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이 없는데 일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좀 연상을 시켜 주십시오. 자, 18번. 자, 경찰 인권보호 규칙. 자, 이게 1번 지문이 공제 문제집에 없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제가 해마다 공제 문제집이 나오기 전에 암기문크 특강을 먼저 좀 하거든요. 거기다는 제가 이게 뭐냐면 5기 3종 매교거든요. 그래서 인권정책 기본교육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교육, 그 다음에 인권교육 종합교육은 3년마다, 그 다음에 그냥 인권교육은 매년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5기 3종 매교, 제가 이것을 암기문크 특강에서는 했었는데 이제 공제 문제집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오한마 요약집이나 응용 문제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문구 특강에서는 제가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하여튼 그거 보신 분들 좀 쉽게 푸셨는데, 설사 이걸 모르신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또, 네, 그래서 1번 이게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고요. 그래서 5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자, 2번은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 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게 뭐냐면 연진 반점이거든요. 연진 반점. 2번에 연진 반점 뭐냐면, 자, 연 1회 이상 이 인권 진단 그 다음에 반점
반기 1회 이상 저 점이 뭐냐면 인권 영향평가 점검. 이 인권 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 인권 영향평가 점검. 그래서 연진 반점, 이게 반기 1회 이상 점검 맞습니다. 반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경찰청 및 소속기관장은 진정, 인권 침해 관련해서 진정이 있었어. 근데 시효가 모두 완성됐어. 그러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죠. 각하는 뭐고 기각은 뭐예요? 각하는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짬시키는 것이고, 기각은 조사한 다음에 결과로서 네 말이 틀려. 인권 침해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각이죠. 자, 그런데 시효가 다 완성됐어. 그러면 그냥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각하할 수 있는 그런 사유고요. 자, 4번에 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딱 그냥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그냥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문기구입니다. 경찰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구고, 자,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둡니다. 경찰서에는 두지 않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19번 청탁금지법.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틀렸는데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 추진비로 10만원 상당 화환을 보내고 별도 사비로 10만원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이 법 위반이다. 이게 3만원, 5만원, 5만원 그걸로 하면 이제 3만원, 5만원, 5만원 또는 3만원, 5만원, 10만원 그걸로 이제 하면 이게 이제 이게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외 조항에 뭐가 있어? 기관에서 주는 것은 받아도 됩니다. 또 기관장이 유로,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주는 것은 또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업무 추진비로 주는 것은, 이 업무 추진비가 뭐예요? 우리 흔히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업무 추진비죠. 판공비 주는 것은 이게 뭐예요? 나라 세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공비, 업무 추진비로 주는 거, 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즉 상급 공직자가 유로, 격려, 포상으로 주는 거, 이 경조사비 준 것은 상급 공직자가 준 것은 유로, 격려, 포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서 허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위반이 아닙니다. 이 법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0번에 경찰 부패 가설. 자, 경찰 부패 원인 학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 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 원인이 조직의 체계적 결함이야? 아니죠. 썩은 사과 개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조직의 체계적 결함이 아니라 그냥 조직인 개인적인 문제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썩은 사과 가설에서는 그 썩은 사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썩은 사과만 도려내면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 썩은 사과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부패 원인 가설을 보시면 먼저 전체 사회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썩은 사과, 죄송합니다. 저 구조 원인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썩은 사과 가설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달라? 자, 먼저 학자를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월 구로바니. 자, 전자의 가설은 율슨인데 전율 하면 발음이 좀 잘 안 돼. 그래서 전월 해도 율슨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전월 구로바니. 구로원인 가설은 로바니, 로법, 빠커, 니더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구로바니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전자의 가설은 외부의 부패 원인이 있죠. 외부가 누구요? 시카고 시민들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부패가 경찰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보는 것이 전체사회 가설이고요. 자, 구조원인 가설은 내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썩은 사 가설은 내부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내부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보면 완전히 다르죠. 구조원인 가설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썩은 사 가설은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원인 가설에서는 내부의 구조를 뜯어 고쳐야,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부패가 해결되는 것이고, 썩은 사 가설은 그냥 부패한 놈 그 한 사람 아니야. 드러내면 부패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썩은 사 가설입니다. 자, 21번 경찰의 적극 행정.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하고 리얼이 틀렸네요. 자, 기억에 국가인권위원회 소속행정 신고센터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입니다. 국민권익위. 자, 이게 왜 제가 강의할 때 좀 말씀드린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적극행정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적극행정 주관 부서는 인사혁신처예요. 이게 이제
공무원이 적절히 일하려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입니다. 대신 소행정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둡니다.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전 국가부문의 청렴이라든가 부패 이런 거 다루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소극행정은 부패 비슷한 걸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적극행정하게 만들어 그것은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대신 소극행정은 부패 비슷하게 봐서 국민권익위에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한 사항입니다. 저게. 자, 리을에 적당 편의는 법령이나 지침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 변했는데 변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죠. 저 적당 편의는 뭐야? 적당 편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서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적당히 형식만 갖추는 것을 적당 편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22번. 다음에 설명하는 범죄 원인론 각자. 이게 공제 문제집에 없는 사항이에요. 없는 사항인데 다만 여기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이론은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으며 연구 결과 전위지역. 이 전위지역이 나오는 것이 뭐야? 이게 바로 이 사회 해체론 안에서 사회 해체론 안에 버제센 파크가 있고요. 버제센 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쇼앤 맥케이가 있죠. 버제센 파크, 그다음에 쇼앤 맥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제센 파크의 사회체론, 또 쇼앤 맥케이의 사회체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위지대에서 전위지역에서 범죄율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버제센 파크, 쇼앤 맥케이 공통적인 사안이에요. 근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버제스가 이 시카고를 5개 동심원으로 시카고 지역을 저 중심 상업지역부터 5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맨 가운데 이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전위지역 또는 천위지역이 있죠. 여기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버제센 파크는 인구가 밀집하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했고 이 쇼앤 맥케이는 인구 밀집이 아니라 사회가 해체됨으로써 여기서 사회가 해체되는 것이 뭐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또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쇼앤 맥케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낮은 경제적주의, 민족적 일성, 거주 불안정성을 중요한 사용소를 제시했고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지 못해서 사회적 통제가 약화된다. 사회적 통제가 약화된다. 또 이 전위 지역에서 범죄율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이 사회해체론에서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제센 파크이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쇼앤 맥케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회해체론,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것이 사회해체론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 공제 문제집에 없는 것이지만 버제센 파크 또는 쇼앤 맥케이 사회해체론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버제센 파크이 없으니까 쇼앤 맥케이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것이 확실한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것들이거든요. 3번은 아예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1번, 2번은 확실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쇼앤 맥케이 또는 버제센 파크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가 있는데 버제센 파크이 안 나기 때문에 쇼앤 맥케이 찍을 수 있는 좀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해체론을 내용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이 사회해체론하고 유사한 것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사회해체론 안에서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사회해체론 안에 버제센 파크이 없으니까 쇼앤 맥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좀 책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제가 그걸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셉테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이 맞고 자 2번이 영역성에 강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을 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은 영역성에 강한 아니라 자연적 접근 통제죠. 자연적 접근 통제죠. 자, 자연적 접근 통제는 그 예시사항이 차창출 잠금통이죠. 차창출 잠금통의 통이 자연적 접근 통제도 되고 또 통행로에 설계도 됩니다. 차창출 잠금통. 그래서 자연적 접근 통제는 출입구 최소화,
토용로의 설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울타리 이것은 또 영역성에 강화가 맞아요. 영울펜에서 이것은 또 영역성에 강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자연적 접근 통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의 최소, 토용로 설계, 자연적 접근 통제가 맞습니다. 대신 울타리 및 표지판 설치는 또 영역성에 강하고요. 자, 3번에 유지 관리는 자, 그 예시사항 안에 맨 뒤에 예시사항 안에 청결 유지 파손 즉시 보수. 근데 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에 증대는 이건 뭐예요? 활동성이 활성화죠. 의도적으로 체육시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뭐 한 가운데다 만들어 놓는다든가 또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이용하면 거리에 눈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 거리에 눈이 사람들을 감시하게 됨으로써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활동성이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의 증대는 유지관리가 아니라 이것은 활동성의 활성화입니다. 자, 4번에 자연적 접근 통제는 아까 저 2번에도 있었는데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하는 것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아니라 자연적 감시죠. 자연적 감시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4번 112 치안종합 상황실 이 규칙 112 규칙 이게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전에 이제 코드 1, 2, 3가 했던 것이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5개로 바뀌었죠.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실전, 임박, 잠전상 이렇게 제가 암기문구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 임박, 잠, 전, 상 이렇게 지금 코드 0부터 코드 1, 2, 3, 4니까 5개잖아요. 5개. 실전, 임박, 잠전상. 그래서 이게 뭐야? 실시간 전파 필요. 그다음에 위험이 임박한 거. 그다음에 잠재적인 위험. 그다음에 전문 상담 이렇게 갑니다. 실전, 임박, 잠전상. 그다음에 각 코드에서의 출동이 어떻게 되냐면 최지당비예요. 제가 암기문구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면 당연히 맞추지. 뭐냐면 최우선 출동, 코드 0 최우선 출동, 코드 1도 최우선 출동. 이 지가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 자, 당일 출동. 코드 3가, 코드 4가 비출동이에요. 그래서 자, 3번에 접수자는 불안전 신고로 인해서 정확한 신고 대응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해서 우선 임의 코드로 분류해서 하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불안전 신고가 있을 때 코드 분류가 안 돼가지고 이 지령 하달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아무거나 일단 생각나는 대로 코드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3번이 맞고 자 1번부터 했는데 1번이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 보존합니다. 3개월.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에 접수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강력범죄, 현행범인 등 실시간 전파, 실전, 임박, 잠전상, 실시간 전파, 실전, 코드 제로입니다. 코드 1이 아니라 코드 제로고요. 자 4번에 1, 2, 5는 접수한 신고 내용이 코드 3일 때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해? 이게 비출동 아닙니까? 비출동. 그래서 최지당 B 코드 4예요. 코드 4. 코드 3가 아니라 코드 4입니다. 최지당 B 맨 마지막 비출동. 그래서 코드 0, 1, 1, 2, 3, 1, 2, 3, 4니까 코드 4입니다. 코드 4. 최지당 B. 자, 25번에 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히 하는 것은 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솔직히 이것까지 어떻게 공부합니까? 아, 진짜.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요. 집행유예거든. 집행유예. 경비 지도사 결격 사유가 금고 이상 집행유예. 이 선고유예는 뭐예요? 이거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거든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는 이 금고 이상 집행유예도 되고 선고유예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러나 경비 지도사 결격 사유는 집행유예만 됩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아,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결격사유. 그 결격사유가 막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항만 들어가 있는데 공제 문제집에 저 경비법상 결격사유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일부 사항만 들어가 있거든요. 야, 일부 사항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출제하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와,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6번 스토킹 처벌법.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스토킹 처벌법 4번에 틀렸는데 4번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구치소 유치의 잠정 조치. 자,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렇게 있죠. 나머지 가포하고 아동학대에서는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이렇게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그 다음에 잠정조치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그 잠정조치가 유치장 구치소유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 뭐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규정 없습니다. 뭐냐면 자, 스토킹처벌법에서 응급조치, 그 다음에 긴급 응급조치, 그 다음에 잠정조치가 있는데 이게 각각 경수안보, 그 다음에 백통, 그 다음에 경백통 전유가 있습니다. 자, 잠정조치가 서면 경고, 100m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접근 금지, 전화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 유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걸 전자발찌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유치장 구치소 유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서면 경고는 이건 빼고 나머지 백통 전이 3개월 초과할 수 없고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유치장 유치는 1개월이고 연장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연장 규정이 있는 것이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6번도 이 4번 지문이 공제 문제집이 없는 내용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27번. 자, 수사준칙 규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틀렸는데 2번. 자, 보안 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송부받지 못한 관계서류와 증거물.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4번에 있어요. 4번에.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검사가 판단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류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서류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안 수사를 시킬 때에는. 그런데 검사가 판단해서 서류 증거물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면 서류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안 수사를 요구받은 사경은 그 서류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가서 복사해 오면 됩니다. 가서 빌려오거나 복사해 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뭐가 틀렸냐면 보안 수사를 위해서 서류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서류 증거물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대출해 오거나 빌려 오거나 또는 복사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하면 대출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등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빌려오거나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그래서 이게 검사한테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경의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요청 사항이 아니라 그냥 사경의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8번에 디지털 증거 처리 규칙.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서 압수수색 검증 현장에서 선별 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재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 매체 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일단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원본이 아니라 이게 복제본입니다. 복제본. 자,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순서가 선별 압수. 선별 압수를 안 될 때에는 복제본 압수. 복제본 압수를 안 될 때에는 원본 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 압수는 뭐냐면 그 원본에서 정보 제약 매체 등 원본, 즉 컴퓨터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것만 복사해 오거나 출력해서 오거나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가져간 정보 저장 매체에다 담아오면 되는 것이죠. 딱 필요한 부분만. 그것이 이제 선별 압수입니다. 선별 압수. 근데 선별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그걸로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복제본 압수를 할 수 있어. 이 복제본은 뭐예요? 전부를 복사한 것을 복제본이라고 합니다. 복제본은 복사한 것을 복제본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를 복사해 오는 것. 즉 원본, 정보 저장 매체 등 원본, 그 컴퓨터 통째로 복사해 오는 것을 복제본 압수라고 합니다. 자, 복제본 압수는 안 돼. 그때는 원본, 컴퓨터를 뜯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 압수, 복제본 압수, 원본 압수 이 순서를 합니다. 그래서 선별 압수를 안 돼. 그러면 복제본 압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복제본 압수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원본 압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29번에
마약류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냐. 이게 1번, 2번이 다 공제 문제집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럼 이게 공제 문제집 없으면 못 푸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4번에 GHB 여기 무색, 무취, 무미야? 아닙니다. 이거 짠맛입니다.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죠. 뭐냐면 GHB를 뭐하고 구분해야 돼? LSD랑 구분해야 돼. 그래서 GHB를 제가 암기북으로 뭘로 땄어요? 짠물뽕. 자, LSD는 립술뒤. 뭐냐면 저 GHB 쳐다보세요. 짠물뽕 이렇게 된다고. 짠물뽕. 그래서 GHB 짠물뽕. 물뽕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짠물뽕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색 무취 무미고 둘 중에 하나가 무색 무취의 짠맛이에요. 아니, 짠물뽕이 짠맛이 나겠지. 그래서 무색 무취의 짠맛이고 LSD가 무색 무취 무미입니다. LSD 입술 뒤. 왜 입술 뒤야? 환각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표나 종이에다가 살짝 묻혀놓은 다음에 주머니에다 놓고 있다가 입술 뒤가 뭐예요? 입 안이죠. 입 안에다 그냥 넣는 방법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이 LSD입니다. 그래서 GHB 무색 무취의 짠맛, LSD 무색 무취 무미. 근데 여기 GHB 짠물뽕에다가 무색 무취의 무미라고 적으니까 아니죠. 짠맛이죠. 짠물뽕이 짠맛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29번 1번 2번 지면 몰라도 다 그냥 4번 때문에 확실히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30번 경비경찰 활동의 특징. 자, 2번에 경비경찰 활동에 대해서 현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치에 두는 현상유지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현상유지 활동이 정태적이고 소극적이야. 새로운 변화 발전을 보장하냐 동태적 적극적인 특성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를 넘어서 또는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닌 또는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를 넘어서 동태적 적극적인 유지의 성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어?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서를 유지했지만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는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정권이 그냥 탄핵을 통해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권이 바뀌는 그런 변화와 발전, 동태적, 적극적 그 속에서 유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현상 유지적 활동 이것을 정태적 소극적 질서유지라고 하지 않고 정태적 소극적 질서유지를 넘어 또는 정태적 소극적 질서유지가 아닌 동태적 적극적 의미의 질서유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10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